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부분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보충의 각주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대상과 효사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완할 부분은 바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근원구시월 곤도는 주성하나니, 곤도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생자의 반대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곤도라 하는 것은 낳아주는 시초가 아니라 완성해 주는 것을 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뒤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로 선건이 동이면, 그래서 건보다 앞서서 움직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로 보면은 요즘 시비가 있으니까 천지로 보면 쉽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봄을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늘에 봄 기운이 돌 때에 따라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늘에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이게 선건이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도보다 앞서서 움직인다라는 말이 우리 쉬운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하늘에 추나추동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움직여 버린다면 그것은 미실기도요, 그것은 바로 혼미한 일이고 그 도를 상실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건이 동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건자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 쉽게 아시겠죠. 하늘에서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데 따라서 움직이면 이 말이 되지 않아요. 이게 후건이 동이란 소리가 건도 뒤에 이어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순이 득기상이라, 그것이 순종이요 그 상도를 얻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남은 위훈이, 서남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고 하는 것인 줄 아시겠죠? 전으로 잡으면. 그래서 서남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뒤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건의 위 득지라, 바로 서남 쪽은 곤도에 있어서 거기에 바로 득지, 얻은 터전이 되는 것이다. 고로왕 서남적, 그래서 서남 쪽으로 갈라치면 이 소리가, 지금 건안구시는 서남 쪽을 먼 글자로 지금 바꿔서 해석하고 있어요. 뒤우자지요. 이게 공간을 뒤로 봤죠. 그 뒤우자 해석을 이렇게 이제 건안구시와 같은 경우에는 바꿔본 거예요. 서남 쪽으로 갔다란 말은 뒤우자 뜻을 지금 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면 이렇게 본 것이에요. 지금 건안구시 머릿속에는 문자를 썼지만, 그래서 뒤로 가면 이 말하고 같아요. 뒤로 가면 바로 뒤쪽에는 음의 같은 유로 더불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동북은 위선이 딱 그래 놨잖아요. 동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앞자리다, 이 소리예요. 이게 동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에 해당되는 것이다. 선자는 바꿔 말하면 전자 뜻이에요. 이게 동북쪽은 앞자리인데 곤도에 있어서는, 바로 음에 있어서는 그게 불덕지라, 거기에는 바로
얻을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음의 자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왕 동북저, 그래서 앞으로 가면 잃어버리면 이제 쉽겠죠. 동북이라는 앞으로 가면 반드시 벗을 잃은다라는 것은 같은 동행자를 잃은다 이 소리예요. 이게. 상어 동북적 필반어 서남하야.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공짜로 배운 게 없어요. 공짜로 배운 게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북쪽에서 벗을 잃어가지고 혼쭐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동북쪽에서 같은 동행자를 상실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서남 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자리 피해서 나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종유경이라 이에 마침내는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종자가 결국은 종자를 썼지만 뭔 뜻이냐? 그게 뒤우자다. 이게. 그래서 뒤에는 좋은 일이 있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해서 건한구시는 모든 것을 선과 후로 동서남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기경은 그래서 그 경사라 하는 것은 마땅히 동북이라고 하는 뒤라고 하는 장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암항시는 또 뭐라 했는 거는 동북상북 내종유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북상북이라고 하는 말만 문항이 점사로 썼지 끝에 가서는 좋은 일이 있다라는 말은 문항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고흥자가 덧붙인 말로 사실은 소위 발 문항 언해지예요. 문항은 그런 말 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말 밖에 뜻을 찾아가지고 밝힐 발자죠. 우리 이 발자가 문항의 말하지도 않는 언해의 뜻을 공자가 밝혀놓은 거예요. 보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벗을 잃었다지 잃었던 벗은 나중에 오래가면 괜찮느니라 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이건 공자가 보완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뭔 말이 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면 힘드니까 반드시 내가 같은 동행자를 찾게 되고 내가 힘을 얻을 자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는 안 되니까 결국은 하늘하고 사귀어서 모든 일을 하고 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힘들면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에요. 좀 아는 말로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기 힘들면 반드시 자기 힘을 빌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붕이 되면 벗이 없으면 벗을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요즘의 세상은 벗이 없으면서도 벗이 될 상대가 너무 많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대타가 있어 놓으니까 상붕이라고 해도 대리로 만족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은 안 찾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땅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하늘과 사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하도 임금을 섬기는 것이 뭐 때문에 섬긴가를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일을 하러 들어간가를 봐봐요. 그게. 바로 나에게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서 살아가려고 사람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부인이 남편 말 잘 들은 거 남편이 남편한테 얻을 것이 있을 때 부인은 말을 들은 것이에요. 부인이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남편이 그만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간단한 논리 구조예요. 이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 숙일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 공부도 굴수수도 그래요. 우리가 공부한 걸 머리 굽혀가지고 선생으로부터 책을 받아 읽는다라는 거, 이 굴수수독이라고 하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선생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 책 받아서 공부한 걸 우리가 수독이라고 쓰잖아. 이게 그 책 받아서 그 공부해서 배워나갈 때 배워나간 거, 이거 내가 잘 알면 선생한테 머리도 숙일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직 얻지 못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니까 머리 굽혀서 공부하지. 다 알면 공부할 수 없는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상봉을 해가지고 모두가 나의 그 동반자를 상실하고 혼자 가기 너무 힘든 데에서 거기에서 끝내 이러한 해결책으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사람은 못 산 나라라든지 가면은 결혼 같은 것이 빨라지는 것이에요.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사람은 살아가기가, 내 자신이 살아가기가 재밌고 여유가 있으면 어느 누가 구속받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상봉에서 사람은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지길이 응지무강이니라, 우리의 안정을 하면 길하다라는 것이 땅에 무궁한 데에 부흥한, 이건 사람이 안정지길이죠. 앞에서의 덕한 무강은 곤도가 건도하고 합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정스럽게 하면 길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땅의 무강의 도에 부합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차정은 지지덕이라, 편안하면서도 항상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 땅의 덕이듯이 사람도 그러하면 땅의 덕에 부응한다, 이 소리예요. 건왕구 시왈 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덕한 무강에서 처음 나왔죠. 이건 천덕이에요. 1차적으로 이게 유지야 능합 천지무강적, 오직 땅만이 능히 하늘의 무강에 배합, 짝할 수가 있는즉, 부합할 수가 있는즉 지역무강이라, 그렇게 되면 땅도 역시나 무강의 도리로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이제 뭐가 됐어요? 천지무강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이 군자가 능법지지무강이면, 이번에는 사람이 땅의 무강의 도리를 본받아서 그와 같이 무강이 되면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군자도 영무강이라고 했지만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겠어요? 천지인 삼재가 영무강이 될 거 아니에요. 하늘도 무강이요, 땅도 무강이요, 사람도 바로 끝이 없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응지무강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연적, 자 이렇게 보면 군자는 법지하고, 군자라 하는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고, 땅이라 하는 것은 어디를 본받았느냐? 하늘을 본받은 것이고. 자 이렇게 되니 불출어 일 천덕지 무강이라, 하나의 천덕에 무강한 데에서 모두 다 불출, 벗어나지 않고 천도의 무강자리에서 땅도 그러하고 사람도 또한 무강의 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곤도의 단사가 마무리 져진 것입니다. 상활 지세곤이니 곤계의 대상이죠. 이거니 그 괴에 대한 상이죠. 여기에
상에 이르기를 지세가 본이니라고 해서 바로 글자 그대로 지세를 썼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세가 어떻느니라고 말해요. 땅의 형상을 말할 때 바로 지세 그 자체가 본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는 이 지세를 보면서 뭘 본받느냐. 자, 후덕으로 재물하나니라. 지세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은 광후하다라고 했죠. 드넓고도 두꺼운 거라고. 그래서 군자는 땅을 보면서 땅처럼 두터운 덕으로 모든 만물을 실어주고자 하는 이런 땅과 같이, 이 말을 좀 고급적으로 말하면 돼지와 같은 가슴을 가지려고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후한 덕으로 모든 만물을 내 가슴 속에 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저 돼지처럼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땅을 보면, 땅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물을 접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가를 가면, 이 임수하면, 물에 임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수의 합기청하고 우리가 물에 가까이 다가가거든 물처럼 맑으려고, 우리는 그러한 걸 배우면 그게 군자 2가 되는 것이에요. 등산이면 우리가 산에 오르라 치면 산에 올라서 뭘 배워야 할 것인가? 등산의 합기고라. 산에 오르면 그 드높은 기상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는 64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데에서 이 자연 사물에서 배울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요산요수로 산에 가거나 물가에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뭘 배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군자 2예요. 군자는 그걸 본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본에 보시면 지는 곤지상이니, 지라 하는 것은 땅의 상인데 또한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바로 상하가 공깨이기 때문에 하나일 뿐이라. 그래서 불원중이 언기세지 순하니, 그래서 중복으로 두 가지 양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다른 데 가면 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진 두 가지의 상을 말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단일 곤깨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말할 수 있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의 순함을 말하고 있으니, 지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하가 상인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평야가 있으면 산등성이가 있는 것이고, 산등성이가 끝나는 자리는 다시 평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지세라는 것은 높낮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끝없이 높은 데서 끝난 지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높은 산이 다하는 곳에는 그 다음에는 평지가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땅이라 하는 것은 높낮이가 서로 인하여 끝이 없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끝이 없어가지고 지순극후이, 땅이라는 것은 지극히 순하고 지극히 후하여 무소불제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실어주지 않은 바 없음을 땅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개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늘은 기로서 운행하기 때문에 이 행자를 썼는데,
땅이라는 것은 형체로 실려 있기 때문에 사세라는 지세의 세자를 쓰게 됐다라고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로 육효의 초효를 어떻게 권계를 보고 있느냐. 초륙은 바로 첫 자리의 음이지요. 바로 이 첫 자리의 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라고 하는 글자를 바꾸면 시자가 되겠죠. 그리고 육이라는 글자를 바꾸면 이 먼 글자가 되겠어요. 처음 음기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처음 음기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가을의 음기는 어디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추구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노결위상이에요. 이슬이 맺히면 서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을 기운이에요. 이게 바로 처음 음기가 어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서리가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서리는 음기가 되고 우리가 밟는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이것이 아랫자리예요. 이게 리가 초가 되고 육은 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밟는 자리는 아랫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리를 밟노라면 여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서리가 내리면 그 다음에는 뭘로 이제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서리를 밟노라면 머지않은 날, 견빙이란 것은 두꺼운 얼음이란 말이 된지 금방 아시겠죠? 두꺼운 얼음이 닥쳐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르러 온다가. 자, 육이라는 것은 음효의 이름인데 음수는 점친대 봤듯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노숫자이고 8이라는 것은 바로 소음의 숫자죠. 여기는 효는 항상 변효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효는 6이라고 노음의 숫자를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6자를 쓰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은 음기소결 딱 그런 거예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가을 기운에 의하여 응집되어 있는 것이 설이에요. 성적, 이 음기가 이제는 응결돼 가지고 음기가 이제 성해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는 얼음으로 온다가 음기가 성해지면 물이 얼면서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수동이 위빙이라. 물이 얼어서 얼음 된다. 차효는, 이 효는 시생의 하야, 음이 처음 아래에서 발생하다라는 것이 초자죠. 발생해가지고 기단이 신미로되라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매우 적다라는 것이 서리가 기단 신미법이에요. 그 실마리가 아직은 설이라 별거이 없지만 기세는 필성이라. 그 사세는 반드시 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서리를 밟으면 머지않은 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필연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고로 기상이, 그래서 그 상이 여이상적, 서리를 밟노라면 머지않은 날 지 견빙지 장지하라. 두꺼운 얼음이 장차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양이 가면 음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이게 이와 같이 한래서왕이고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는 법인데 여기에서 음이 오는 것을 이와 같이 불길의 중조로 쓰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주역을 보신데 앞으로 여기서부터 그 뒷부분까지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주자말인데, 자, 자연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린 건 당연지사예요. 자연 현상으로 보면. 그런데 기륭의 입장에서는 달라져요.
그것을 논변한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부음양자는 조하지 본이니 음양이라는 것은 조하의 근본으로 당연히 음도 있고 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대립적 관계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불능상무요. 서로 없어서는 안 돼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예요. 이게 조하로 보면. 그리고 소장이 유상하니 더위가 소멸되면 추위가 커나가고 이 소멸과 성장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365일이 절반씩 음양이 소장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딱 절반씩. 이것은 역비인 소, 능, 손이겨라. 이것은 인간이 고의적으로 능이 감손한다거나 더한다거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연 그 자체에 맡겨둬야지 사계절을 사람이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추나추동은 자연현상으로. 그러면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여기에서 기륭이라는 것을 보고 있느냐. 똑같이 음양이지만 양이라는 것은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에요. 양은 주생하고 음은 주살하니 그래요. 음이라는 것은 죽이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도 그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을, 겨울이 오지만 하늘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호생오살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그리고 이 죽이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우리는. 그래서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한다라는 음양의 이 속성이 여기에 따라서 그 기능적 역할 때문에 저 기류가 그 음양의 유가 유 숙특지 분원이라 여기서 숙은 선하다, 좋다, 사특하다, 안 좋다. 여기에서 좋고 나쁜 구분이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의 거기에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이치로. 그러기 때문에 자 해서 우리는 여기에 기륭의 점이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기능적 측면에 봤을 때에는 선하게 구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의 당연시되는 것과 기능적 측면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양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주역을 지으실 적에 첫 번째, 음양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의 상대 존재라는 거. 그 측면에서는 어기 불능 상무자엔 그 능이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대립의 관계 속에 있었을 적에는 반드시 건도와 땅은 어떻게 보느냐, 건순이란 말을 써요. 여기가 건순과 인의의 속으로서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연성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건은 좋고 수는 나쁘다 이거 없어요. 모두 다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에 있어서는 진리의 입장에서 건순인의라고 하는 좋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소편주하고 어느 한쪽을 주장한 바가 없어요. 양 하나가 좋다고 그렇게 쓴 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용에서도 천명지 위성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천이 음양 오행으로 할 때에 음양을 그대로 배대했고 바로 건순 오상지대기라고 할 때도 건순을 그대로 배열한 거예요. 어느 하나를 나쁘다고 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는 바로 이 부분이 적용된 거예요. 그 소장의 지음에 있어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좀 우리에게 죽이는 거 안 좋다라는 이런 구분이 있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미상불, 치기, 부양, 어금지 의언이라고, 여기에 부양, 어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장지제 숙특지분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셔야 돼요. 바로 숙특지분, 생살이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바로 부양, 어금이라고 하는 양을 붙잡고 음을 억제하는 이런 의미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항상 양을 추존하는 것으로 부양, 어금으로서 모든 주역의 괴명은 붙여진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같은 음양을 가지고도 하나의 양이 생길 때는 반가워서 회복할 복자를 썼는데 하나의 음이 나올 때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왜 이렇게 만났는고 해갖고 만날 구자 쓴 거예요. 이게 다 부양 어금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을 붙잡아서 높이고 음을 억제하는 그 의의로 글이 쓰여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개소이 찬 화육이 참 천지자니, 이것이 바로 천지의 화육을 성인이 돕고 부양 어금이라는 의의가 이 소리예요. 부양 어금의 의의는 천지의 화육을 돕고 천지와 나란히 삼재가 되는 참 천지자야니, 천지와 나란히 할 수 있는 천지인 삼재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으니 기지심으로다 그 뜻이 깊다. 바로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항상 논지의 주요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원칙처럼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언기점자는 여기에 이상견빙지라 했을 때 서리를 밟으면 두꺼운 얼음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점이 없잖아요. 상은 있는데 점은 말하지 않았던 것은 거기 소개가 있잖아요. 금미지 가견어 상중이라, 자, 이렇게 미세한 조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이 이미 상중에 서리와 두꺼운 얼음이라는 그 상어 가운데에 이미 우리는 나타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점사가 없다 하지만 이상견빙이라고 하는 네 글자 속에서 그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이 점은 좋지 못하다라는 점임을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구효의 효사를 끝마친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효상을 가지고 이어서 보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